정전이 된 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베란다 문을 열었어요. 빗소리만 들렸죠. 건너편 창문에서 휴대폰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유리 위에 노란 포스트잇 하나. 8시 창가. 우리는 손바닥을 유리에 감안대었어요. 유리의 차가움 너머로 체온이 아주 얇게 전해졌습니다. 진동이 울렸어요. 당신도 깨어있네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바닥을 유리에 댄 채 어둠 속에서 그녀를 느꼈어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그날 밤 처음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나는 시계를 멈췄습니다. 거실 벽시계를 떼어냈어요. 초침 소리가 견딜 수 없었거든요. 2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46살, 전직 잡지사 사진기자. 지금은 휴직 중이죠. 12평 원룸에서 혼자 살았어요. 베란다가 딸린 구조였습니다. 매일 저녁 8시 나는 잔 2개를 씻었습니다. 하나는 물기를 닦아 찬장에 넣고 하나는 그대로 싱크대에 남겨뒀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저녁이 오면 베란다로 나갔어요. 담배도 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죠. 건너편 건물이 보였어요. 직선거리로 15m쯤, 같은 높이, 같은 층,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8시쯤 건너편 창가에 여자가 앉아 와인을 마셨어요. 붉은 액체가 잔 속에서 천천히 흔들렸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그녀를 관찰했어요. 사진기자였으니까요. 사람의 습관을 읽는 게 익숙했죠. 그녀는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와인잔을 천천히 들어올리고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내려놓았어요. 거의 의식처럼요.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서로를 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죠. 시선이 교차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이름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베란다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녀도 창문을 조금 열어두기 시작했죠. 어느 날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향해서요.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작고 조용한 미소. 그리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매일 저녁 8시 고개를 끄덕이고 가끔 손을 흔들었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와인 코너 앞에서요. 우리는 동시에 같은 병을 집었어요. 손등이 스쳤죠. 먼저 고르세요. 그녀가 저음으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같은 걸로요. 우리는 웃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그녀가 영수증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나를 보며 건넸어요. 8시 건배. 그날 저녁 8시. 우리는 각자의 창가에서 같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잔을 들고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잔이 가늘게 울렸습니다. 와인은 쓰고 떨궜지만 목으로 넘어가면서 따뜻해졌어요. 가슴속까지 온기가 퍼졌죠.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트 이후로도 우리는 창문 너머로만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죠. 매일 저녁 8시. 같은 와인, 같은 건배. 창문 불빛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나는 다시 카메라를 만졌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가방을 꺼내서 렌즈를 닦았죠. 베란다에 카메라를 가져갔습니다.
그녀를 찍으려던 건 아니에요. 그냥 다시 시작해보고 싶었거든요. 파인더를 들이댔을 때 건너편 창문이 보였어요. 그녀가 있었죠. 와인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나는 셔터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버렸어요. 카메라를 내려놓았죠. 그날 밤 정전이 됐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모든 불이 꺼졌죠. 아파트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가야 할 것 같았죠. 어둠 속에서 건너편을 봤어요. 휴대폰 불빛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녀였어요. 나도 휴대폰을 켰습니다. 불빛을 건너편을 향해 흔들었죠. 진동이 울렸어요. 당신도 깨어있네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짧게 답했어요. 잠 안 오세요? 네. 당신도? 저도요. 비 오는 밤은 유난히 조용하죠. 그러네요. 잠시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문자가 왔어요. 외로워서요.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저도요.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전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불이 켜졌어요. 건너편 창문도 밝아졌죠. 그녀가 보였습니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나를 보고 있었죠.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손을 들어 흔들었어요. 나도 흔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그녀였습니다. 건너편 창가의 여자. 하얀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어제 늦게 문자 보낸 거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그녀가 손에 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빵 샀는데 오늘은 달게 드세요. 베이커리 봉투였어요. 크루아상과 스콘이 들어 있었죠. 감사합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들어왔어요. 정리되지 않은 방이었죠. 부끄러웠습니다.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괜찮아요. 그녀가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 창문이 보이겠네요. 네. 저도 매일 봤어요. 당신을요.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거리는 1미터도 안 됐어요.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었고 입술은 얇았어요. 미소를 지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은은한 향이 났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윤석이요, 장윤석? 저는 설인이에요, 한설인. 설인. 그 이름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반가워요, 윤석 씨. 저도요. 커피를 내렸어요. 그녀는 설탕 없이 마셨죠. 혼자 사세요? 네, 당신도요? 네, 2년 정도요. 나와 같았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익숙해져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외로움에도 익숙해지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가볼게요. 문 앞까지 배웅했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죠. 오늘 저녁도 창가에서 뵐게요. 네. 그녀의 손끝이 내 넥타이를 가다듬다 멈췄어요. 흐트러졌네요. 눈을 맞추며 아주 작게 끄덕였어요. 잔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우린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감사합니다. 그녀가 떠났습니다.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2년 동안 혼자였던 이 공간에 누군가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만났습니다. 마트에서, 동네 카페에서 대화가 늘어났어요. 그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였죠. 사람 만나는 게 거의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당신 불빛이 좋았어요. 나는 알 것 같았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설인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제대로요. 심장이 빨라졌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죠. 이웃끼리요. 좋아요. 저녁 7시 그녀의 집에 갔습니다. 건너편 건물. 내가 매일 바라보던 창문.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문이 열렸어요. 설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죠. 어서 와요. 그녀의 집은 내 집과 구조가 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벽에 그림들, 선반에 책과 식물들, 창가 테이블 위엔 와인병들. 저기 제가 항상 앉는 자리예요. 창가 의자였습니다. 내가 매일 보던 바로 그 자리. 여기서 저를 봤죠? 네. 저도 당신을 봤어요. 매일. 식탁에 음식이 준비돼 있었어요. 파스타, 샐러드, 와인.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을 따르고 잔을 부딪혔어요.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서요. 건배, 건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과거, 일, 취미. 왜 혼자 사세요? 내가 물었어요. 설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더니 말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2년 전에 떠났어요. 저도요. 아내가 있었어요. 알아요. 느낌이 왔어요. 그녀가 나를 봤습니다. 같은 눈빛이거든요. 상실을 겪은 사람의 눈.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윤석 씨, 네. 외로우면 안 되는 걸까요? 가슴을 쳤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죠. 이만 가볼게요. 벌써요? 늦었어요. 설인이 일어섰습니다. 문까지 배웅했어요. 문 앞에서 우리는 마주섰죠. 고마워요. 오늘, 저야말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가까웠습니다. 윤석 씨, 네. 오늘은 잔을 비우지 말죠.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녀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복도를 걸으며 내 심장이 아직도 빨리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관리인 조 씨가 말했습니다. 윤석 씨,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저기 건너편 설인 씨, 남편분이 돌아가셨대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아가셨다고요? 네. 교통사고였다던가 안 됐죠. 매일 저녁 와인 마시는 거 남편분 때문이래요. 둘이 매일 함께 마셨다던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와인은 남편을 향한 거였어요. 나를 향한 게 아니었죠. 이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베란다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웠거든요. 창문 너머로 그녀의 불이 켜졌어요. 설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죠. 나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가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숨어서 그녀를 봤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는 베란다로 나가지 않았어요. 설인의 문자에도 답하지 않았죠.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빛은 매일 켜졌어요. 나는 커튼 뒤에서 몰래 봤습니다. 비겁했죠. 어느 날
그녀의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가 지나도 9시가 지나도 이상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 나는 견딜 수 없었어요. 용기를 냈습니다. 건너편 건물로 향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서린 씨?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린 씨,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관리인 조 씨가 나타났습니다. 윤석 씨? 서린 씨가 답이 없어서요. 아, 그분이요? 이사 가셨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네, 오늘 아침에 급하게요. 어디로? 그건 저도 몰라요. 참, 이거 두고 가셨던데요. 조 씨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였습니다. 윤석 씨에게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 집에 있으면 자꾸 과거가 떠올라서요. 매일 저녁 와인을 마신 건 남편 때문이었어요. 혼자서도 계속 마셨죠. 그래야 그 사람과 연결돼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당신을 보게 됐어요. 당신 창문 불빛 덕분에 나도 하루를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착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에게 기댄 게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는 걸요. 우린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떠나기로 했어요. 당신에게도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니까요. 고마웠어요, 윤석 씨. 부디 행복하세요. 창문 너머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요. 마이너스 서린.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나는 베란다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녀의 창문은 이미 커튼이 걷혀 있었어요. 텅 빈 방만 보였죠. 나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결국 우린 서로의 밤을 건너본 사람들일 뿐이었네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어요. 매일 저녁 8시. 하지만 이제 건너편은 비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어요. 젊은 부부였죠. 나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2년 만에 제대로요. 동네를 걸었어요. 사람들을 찍지 않았습니다. 빛을 찍었죠. 노을, 가로등,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들. 어느 날 나는 옛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나 복직하고 싶어. 진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사진을 찍었죠. 독거노인을 취재했습니다. 78살 할머니였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지. 근데 혼자라고 외로운 건 아니야. 사람은 원래 혼자야. 그 사이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는 거고.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며칠 후 나는 사진전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전시회였어요. 주제는 도시의 불빛. 그중 한 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건너편 창문을 찍은 사진. 서린이 떠나기 전 마지막 날. 텅 빈 방이었지만 창가에 남은 와인잔 하나가 보였어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날 베란다 건너편. 전시회 날 한 할머니가 사진 앞에 오래 서 계셨어요. 이 사진 무슨 의미예요? 외로움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이기도 해요. 희망? 네.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 외로웠지만 견뎌냈다는 것.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사람은 혼자여도 살아가죠. 나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은 따뜻했어요. 햇살이 좋았죠.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빛을, 그림자를, 사람들의 표정을,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빛이야. 이게 내가 세상에 남기는 거야.
그리고 걸었어요. 앞으로 천천히 혼자지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창밖을 봤어요.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불빛이 꺼진 밤에도 나는 여전히 창문을 봅니다. 나는 물잔을 들어 조용히 건배했어요. 행복하세요, 서린 씨.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건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죠. 사람은 때로 누군가의 시선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사라져도 남는 건 따뜻한 잔상뿐입니다. 건너편 창문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요. 나는 그들을 보며 웃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그저 따뜻할 뿐이죠. 밤이 깊어갑니다. 별이 떴어요. 작은 빛들이 반짝이고 있죠. 나도 그 별들처럼 살고 싶어요. 혼자지만 빛을 내면서요. 물잔을 들고 창밖을 봅니다. 고맙습니다, 서린 씨.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져요. 그리고 저는 압니다. 그녀도 어딘가에서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거라는 걸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빛을 내면서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창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창은 열어둬요. 언제든 누군가의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리고 제 빛도 나갈 수 있도록요. 굿나잇 서린. 굿나잇 세상. 내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빛을 내며 살아가겠죠. 당신의 밤을 버티게 한 불빛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